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늘 17일까지 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이 이어집니다.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경색된 분위기와 맞물려서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족을 기다리며 등불을 들고 있는 소녀. 시냇가에서 물놀이하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을 겪은 한 소녀의 옛 추억을 일대기 형식으로 그린 평화의 소녀 공감전 가족이었다의 작품입니다. 이분들의 원래 이름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가족에게 받은 이쁘고 소중한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람을 하게 되면 작품이 더 새롭고 따뜻하게 다가올 것 같고.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전 세계에 처음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것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한 지 두 돌째를 맞아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22점이 전시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위안부 배상 문제에서부터 강제징용 판결까지 급기야 경제보복이란 그릇된 판단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으로 치닫자 기념식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베 총리, 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부산 지역 학생 50명은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분들과 그 기억을 이어나가야 되는 저희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0명.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사라진 지금, 상대에겐 지우고 싶은 과거사로만, 우리에겐 영원히 잊지 않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책으로 부산시의회가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오늘 유관기관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가 일본 수출 규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자유무역 질서에 혼란을 가져오고 한일 양국 관계가 타국으로 치닫게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부산시청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지역 업체들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대일본 수입 품목은 모두 2,100여 개 품목에 수입업체는 2,800여 개사, 수입액은 24억 9,200여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1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하고 지방세 납부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업체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아주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피해 상황이 목격되고 그렇게 그거로 인해서 부산 기업들이 큰 피해가 있는 거는 아직 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전체 부산의 수출 물량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 35%인데 미국에 대한 부산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올해 40%나 감소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환율 분쟁이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산의 환적 화물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늘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하수관 공사 현장을 덮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상습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을 김유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 아래 깔린 남성을 소방대원들이 구조합니다. 조심조심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깁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동구 범일동 주택가의 한 내리막길. 5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하수관 공사장을 덮치면서 공사장 입구에서 신호작업을 하던 작업 인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은 멈추지 않고 내달리다 인근에 서 있던 트럭을 충격했습니다. 공사 작업을 위해 주차됐던 트럭은 사고 충격에 그대로 밀려나면서 이곳 전봇대가 있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사 작업자 2명이 트럭에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56살 B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광안대교 요금소 인근에서 단속에 걸리자 경찰 추격을 피해 기장까지 20km를 도주했습니다. A씨는 검거된 다음 날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같은 전과만 모두 6차례.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바로 너울성 파도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눈으로 쉽게 식별되지도 않고 또 넓은 지역에 걸쳐 밀려드는 높은 파도라서 물놀이 피서객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튜브에 매달린 채 허우적대는 두 남성.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린 겁니다. 거센 물결에 구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 가수로는 양가 쪽으로는 유도가 힘들었어요. 어제 땡기면서 굉장히 힘들죠. 지난 10일 영도 중리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아들을 아버지가 구하려다 두 사람이 모두 고립된 겁니다. 같은 날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린이 3명이 갑작스런 파도에 떠밀려 결국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을 덮친 건 너울성 파도. 너울은 먼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가 육지까지 밀려 들어오는 현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때 주로 발생합니다. 파고가 높고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그 형태가 넓고 둥글어 알아채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발생한 풍랑이 다른 해역으로 전달되는 주기가 긴 물결로 강한 풍랑이 발생하면 남해안으로 너울이 전파되어 올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부산의 날씨는 맑았지만 한반도와 붙어있는 중국 쪽으로 태풍 레끼마가 북상했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발생한 풍랑이 너울로 이어졌습니다.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기상청 예보를 통해 바다의 물결 높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수욕을 즐기시는 중간에도 갑자기 이제 너울성 파도에서 바로 먼 바다로 빨려 나갈 수 있으니까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수욕할 때 주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통제되는 경우에는 통제 잘 따라주십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면 헤엄쳐 나오려고 애쓰기보다 힘을 빼고 물에 떠 있는 생존 수영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부산은 청약 조정 지역에 그치고 있어 이걸 비켜가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낸 셈이어서 청약 조정 지역 해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지구에만 해당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을 합니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곳만 청약 조정 지역으로 돼 있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해가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부산 청약 조정 지역 규제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도 해운대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5년 동안 규제로 묶여 있다 서울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자 겨우 해제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현재 새 아파트의 호가가 오르는 데다 규제가 풀린 지역에선 청약 경쟁률마저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자체가 주택시장의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조정지역, 대상지역 해제와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부산시가 청약 조정지역 해제를 또다시 공식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에 가로막혀 소득 없이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홍콩 반정부 시위대 수천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부산에서 홍콩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밤 9시 35분 부산을 출발해 홍콩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소속 391편과 저녁 6시 5분 홍콩 캐세이퍼시픽 소속 5311편 등 2편이 홍콩 국제공항 폐쇄로 결항됐습니다. 에어부산 측은 내일 홍콩 현지에서 연결편이 없어 귀국하지 못하는 승객들을 위해 인근 마카오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좌석수를 60석 늘려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공중화장실에서 고교생이 유해가스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16일까지 공중화장실 601곳, 지하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 25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화조 환기구와 황화수소 농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중화장실 종합관리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시청에서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학교 정화조 시설을 분류실 하수관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부산 지역 학교 448곳에 분류식 하수관로 66km를 연결하고 학교 내부 배설 설비 11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0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의 분류식 하수관로는 62%가 정비됐지만 학교 시설의 배설 시설 정비는 3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